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자, 오늘의 될 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기출숫자 완벽정리 2입니다. 네, 여기서 다 나온다 돼 있죠?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 자, 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잘 쉽게 여기 보여주는 것만 잘 보세요. 기출숫자들이니까 모든 숫자를 알 필요는 없어요. 자꾸 반복돼 출제되는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먼저 조합 설립 인가 볼 차례입니다. 자, 우리 조합을 만들려면 추진위원회가 먼저 나오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추진위원회 만들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조합, 만들어진 회사죠. 자, 요 추진위원회는 시장 군수 등의 승인, 조합은 인가,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고, 요 행위는 여기가 다 포괄, 승계, 회계장부 관련 서류 30일 내 인수인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추진위원회 몇 자죠? 5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토지 소유자 얼마 동의받았어요? 과반수 동의받아서 이원장 포함한 5명 이상의 이원으로 구성해서 시장 군수 등의 뭘 받으세요? 승인을 받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자, 공공 지원을 하려는 경우는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추진위원회는 사용 경비나 자, 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에 인수인계 시켜줘야겠죠? 며칠 내요? 조합 인계 30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자, 이원장과 누굴 두죠? 감사 1명 있죠? 이사 있다 없다? 없다. 추진위원회야. 자, 추진위원회는 이원장과 누굴 두라? 감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조합 설립 등기입니다. 요 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법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됩니다. 법인격이. 그 법인격이 부여되더라, 권리 능력을 부여받더라,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죠.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그때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은, 재개발 조합은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할 때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자, 1, 2, 3, 4 그래요. 1, 2, 3, 4 해서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변경은 3분의 2 이렇게 됐네요. 4분의 3, 2분의 1, 변경은 3분의 2. 자, 그 다음에 1, 2, 3, 4로 기억하시고, 재건축 사업을 주택단지 안에서, 주택단지 밖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이 있으면 요게 주택단지 안에서 동별로 낙점수, 가반수, 전체 평균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변경은 3분의 2. 근데 이렇게 하면 주택단지가 별로 안 예쁘죠. 그리고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하면 예뻐지겠죠. 요게 주택단지 밖 아닌지요. 아파트가 아닌지요. 이럴 때 이렇게 소유자의 얼마? 4분의 3,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여기 동의요건, 조합설립 인가의 동의요건이 가로넣기 나오거든요. 자, 소유자는 얼마? 4분의 3. 소유자는 얼마요? 4분의 3. 소유자는 얼마요? 4분의 3. 이게 찍는 요령이에요. 근데 구분 소유자만 어떻게 했어요? 과반수. 구분 소유자만 어떻게 했어요? 과반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자, 이게 구별할 게 도시개발법과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비교하는데요. 개발법은 이렇게 100인 이상이면, 개발법은 100인이 아니고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두어야 한다냐?
둘 수 있다냐 요걸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 대운에 알아두시고요.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그때 이사의 수는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입니다. 감사는 3명 이하입니다. 1명 이상 3명 이하.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조합에서는. 근데 토지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잖아요. 4 초과하면 몇이죠? 5 이상 이렇게 됐어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감사의 수는 3명 이하. 100명 초과하면 4 초과 5명 이상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회에서 의결할 때 조합원이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합니다. 그럼 90%는 서면 동의도 좋고, 자, 우리 대리인 출석도 괜찮습니다. 대리인이 가도 되고 서면 동의도 괜찮습니다. 90%는 10% 이상이 직접 출석입니다. 그런데 창립 총회를 개최하더라, 사업 시행 계획이더라, 관리 처분 계획이더라, 자, 사업비더라. 자, 읽어봐요. 총사관 사업비. 예, 총사관 사업비 그럴 때는요. 자, 몇 프로 이상이요? 20% 이상이 직접 출석입니다. 총사관 사업비 그러면 얼마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다는 거. 자, 창립, 총회,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 사업비, 총사관 사업비 20% 이상이 직접 출석. 자, 임원 결격 사유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0만 원 이상의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자, 조합의 임원, 전문적 관리를 될 수 없고요. 이렇게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 퇴임 전에 관련 행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집행 유예 중에 있는 자, 이 법에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 결격입니다. 임원 결격입니다. 임원. 조합원 결격이 아니고 무슨 결격? 조합 임원 결격이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더라. 조합원 결격 사유가 아니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요. 당연 퇴임이죠. 퇴임 전에 관련행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조심할 게 도시개발법은요. 개발법은 다음날 자격 상실한 거 기억나시죠? 결격사에 하면 다음날 자격 상실 그랬어요. 그래서 개발법 다음날 개다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원 결격사이고 임원 결격입니다. 조합원 결격이 아니고 다 조합원은 될 수 있습니다. 예. 조합의 임원은요.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둔다 되는 건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답니다. 알아두시고. 이때 조합의 임원은요. 이게 이제 뭐냐면 바지 세우는 걸 막고자 바지 사장. 자, 조합의 임원은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거기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 자, 소유가 몇 년 이상이어야 되고 5년 이상 소유해야 됩니다. 그때 거주 몇 년? 1년. 소유 몇 년? 5년.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임원들은. 거주 1년, 소유 5년입니다. 그리고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 인가 받을 때까지 철거 직전까지 거주해야 됩니다. 정비구역에. 정비구역에 철거 직전까지 거주합니다. 영업이면 그때까지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영업을. 자, 다시요. 조합의 임원들은 거주 1년, 소유 5년 중에 하나를 충족하고 임원들은. 그때 누구는?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 인가 받을 때까지 여기에 거주해야 된다. 영업이면 그때까지 영업을 해야 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관 변경하기 위해서 정관 변경할 때 조합은 과반수 동의면 정관 변경이 되는데, 자,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게, 자격. 우리 시험은 자격 가지고 가로놓기로 벌써 3번이나 정답으로 기출됐어요. 자격. 제명, 탈퇴, 교체면 다 자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 회계, 사업비, 자,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 이런 것들은 3분의 4 동의. 자, 잘 암기합시다.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자격, 돈, 떼돈, 정비구역 위치 면적이 변경되면 내가 그게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고는 떼돈이 움직여요. 시공자, 설계자 선정, 뒷돈, 그 다음에 뭐 계약서. 그러니까 3분의 4 동의가 필요한 것은 조합원의 자격, 돈, 떼돈, 뒷돈, 계약서. 이렇게. 자, 자격, 돈, 떼돈, 뒷돈, 계약서. 얼마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3분의 2. 꼭 좀 알아두세요. 세부 내용 나올 테니까. 정관 변경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나왔네요. 사업 시행계획. 여러분, 사업 시행계획이 뭐죠? 여러분, 건축계획을 사업 시행계획 그럽니다. 건축계획을 뭘 한다고요? 사업 시행계획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 사업 시행계획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사업 시행계획 내용 물을 때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에 관한 것은 재개발 이야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임대주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단계에서는 아직 철거나 분양. 철거나 분양은 그 다음 단계 이야기잖아요. 사업 시행계획 다음 단계 이야기니까 분양이나 철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관리처분계획이라든지 철거 이야기, 사업 시행계획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 여부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게 60일 내 사업 시행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60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 시행계획 인가 여부 60일 내 결정해서 알려주고, 자, 우리 신고, 경미하면 신고인데요. 신고 수리 여부 통지는 며칠? 20일. 빠졌네요. 신고 수리 여부 통지는 며칠 이내? 20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통지는 며칠 이내요? 20일 이내. 메모 좀 해주시고. 신고 수리 여부 통지는 20일 이내.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시 14일 이상 공람합니다. 연락 공람 며칠이요? 14일. 그러니까 인가 여부 결정 통고 60일, 신고 수리 여부 통지 20일 좀 메모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람 며칠? 14일 이상 공람. 이렇게 60일, 20일, 14일 이렇게 되는 거. 자, 사업 시행계획 인가해 줄 때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하는데 정비구역부터 몇 메타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교육감, 교육장과 뭐 해줘라? 협의. 이렇게 됐네요. 정비구역부터 몇 메타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됐어요?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됐더라. 자, 요 200m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학교 정화구역입니다. 그 중에서 상대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입니다. 상대 정화구역은 이렇게 됐네요.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 몇 메타 이내? 200m 이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0m. 예.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세요. 토지는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자, 이제 뭘 받으려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으려 할 때, 요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일정 수의 동의를 받아요.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2, 3, 4.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변경은 3분의 2. 여기는 어디서 나왔죠? 3분의 2는? 요건 재개발 조합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요걸 구별하시라고.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1, 2, 3, 4는 똑같은데요. 변경할 때는요. 과반수 동의해요. 사업 시행 계획 변경입니다. 여기는 뭐 변경이요?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이고, 그때는 과반수 동의고,
그렇지 않고 여기 조합 변경은요 3분의 2 이상이 동이고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은 얼마 동이고 과반수 조합 변경은요 3분의 2.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이나 조합 기본 인가는 똑같아요.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근데 변경이 달라요.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은 과반수, 조합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거 확인해 주세요. 네, 점검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정비 사업비를 예치한데요. 재개발 사업만 지정 개발자가 정비 사업비의 20% 예치하고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반환합니다. 자, 이때 재개발만 예치합니다. 누구만요? 재개발 사업만 예치합니다. 왜 그러냐? 재개발 사업은 주택, 상가, 공장, 상가나 공장은 뭘 적용하죠? 건축법. 그러면 건축법은 보증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성격의 20%를 예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재건축법을 해요? 재건축은요? 공동주택을 대상합니다. 공동주택은 무슨 법 적용받죠? 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럼 주택법은요? 보증인 세웠죠. 그러니까 보증금 예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시험자 뭐라고 낼 것 같아요? 재건축하고 내는 거죠. 정비사업비에 몇 프로 예치한다고요? 20% 예치합니다. 언제 반환하고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반환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반환하고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달동네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민들한테 국민주택 채권 팔아서 서민 지원한다. 이런 건 없었어요. 요거 알아두시고. 자, 주거환경 사업에서 환지 방식이나 자력 개발 방식이면 제 몇 종? 2종 일반 주거지로 봅니다. 환자 2명 일반 병실입니다. 환자 2명 뭐라고요? 일반 주거지요. 관리 처분 계획이나 수용 방식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나 수용 방식이면 제 3종 일반 주거지로 봅니다. 관수 3동이네요. 근데 여기가 전용이요? 일반이에요? 일반이죠. 전용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건데 달동네는 주거환경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건설하면 그 지역을 준주거지로 한답니다. 읽어봐요. 임대 얼마? 200. 임대 얼마요? 200. 그러면 준주거지로 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환자 2명, 2명 일반 병실. 관리처분 수용 방식 3조.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이면 준주거지로 하더라 라고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논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